추운 걸 싫어하는 구독자입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와인이 진짜 다양하시네요. 다른 슬자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네 되게 좋은 와인입니다. 제일 난쟁이. 여기는 이제 그냥 올드 빈티지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열매도 되게 좋네요. 아, 이거 진짜 훌륭하겠네요. 색도 되게 좋고. 네, 저희가 슬리브 2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궁금한 게 뭐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시드로 75년 빈티지를 구하긴 했는데 얘를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한번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테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트리스가 감염이 되잖아요. 보트리스에 감염이 되는 포도 품종 자체가 소뇽 블랑이 아니라 세미용이에요. 근데 세미용은 이제 껍질이 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감염이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곰팡이가 물만 먹으면 되는데 이놈 새끼가 산도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세미용이 이제 소뇽 블랑에 비해서 산도가 높은 품종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뇽 블랑은 항상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노블 이제 뭐 이런 거 뭐 버트리스 이런 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로 인해 이제 피해를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당도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산화가 되면서 산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올 테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이제 소테렌을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드시는 방법이 궁금한 거잖아요. 얼마나 열어둬야 되는지 아니면 온도라든지 잔이라든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어린 와인에서 있는 이제 리덕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이 정도까지 되면 사실 없단 말이에요. 7호에서 사실 이 정도 레벨이면 레벨이 진짜 좋은 거긴 해요. 네, 지금 이제 01이 이 정도인데 7호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보관이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색도 봤을 때 01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봐서 얘가 나쁜 놈이거나 얘가 정말 잘 보관이 됐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아까 보니까 01이 되게 좋은 빈티지였다면서요. 빈티지가 좋았다는 거는 이제 해를 되게 많이 봐야 좋은 거죠. 얘네 같은 경우는 네. 당도나 이런 것들이 다 더 많이 올라가서 조금 더 풍만함을 가질 수 있어야 좋은 거기 때문에 01이라서 조금 더 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산한 뉘앙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돼 있고 과실의 뉘앙스가 이제 조금 더 무화과 이런 느낌에서 조금 더 이제 뭐랄까 풍성해지는 거죠. 과실 뉘앙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밸런스나 이런 것도 되게 좋아지고 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알죠. 다들 소떼를 막 꿀 느낌이 네네. 처음에는 그냥 달기만 한 이런 꿀이었다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약간 가벼운 느낌의 꿀로 바뀌어요. 아카시아 꿀이나 이런 느낌 약간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저희가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무게감도 조금 덜하고 산도나 이런 거에 밸런스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소테렌이 나이 들면 좀 마시기 편해지는 거. 그죠. 모든 구조감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지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마시면 좋다고 아까 말씀드리고 이제 온도 같은 경우가 이제 궁금하셨던 거잖아요. 원래 이제 달달한 친구들은 많이 차갑게 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올빈이 됐을 때도 그렇게 이제 온도를 좀 떨어뜨려야 하는지. 일단 어제 저희 그 슈페카세 이제 저희가 수슈를 가지고 모임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어제 오셨잖아요. 네. 스위트 와인 이제 최상급 아까 저희가 세일러에서 또 봤던 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거의 실온에 제가 서비스를 해드렸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산도가 아주 진짜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산도뿐만 아니라 반대로 엎어서 얘기해야 돼요. 이제 스위트 같은 경우는 왜냐면 단 거를 온도를 높여서 먹으면 더 달아지죠. 네. 그러면 스위트 와인 같은 경우를 온도를 높여서 먹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달큰한. 들큰한 느낌에 이제 마시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매실물 같은 경우도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게. 차갑게 먹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산도의 밸런스도 있겠지만 당도에서도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산도나 밸런스가 이제 뛰어나 있는 적정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나이가 들었을 테니까 이렇게 드세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금 현 상태의 이 병에 대한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컨디션을 체크했는데 얘 컨디션이 아직까지도 너무 훌륭하다.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소테렌의 느낌에 아직 가깝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을 좀 더 두고 그리고 온도를 조금 낮추는 게 아무래도 이점이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고 산도나 이런 거의 밸런스가 지금 너무나도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온도를 낮췄다가 조금 온도를 올리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코에서 분명히 이제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트리스의 곰팡이 느낌이나 버섯이나 약간 진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다가올 건데 그게 풀리면 그 느낌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 느낌이 없어지고 났을 때의 향을 맡는데 훨씬 더 편할 거잖아요. 그러면 향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게끔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예요. 올빈 가끔 이제 뭐 어떻게 먹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제 컨디션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올빈 같은 경우는 항상 컨디션이 문제죠. 그쵸 컨디션이 이게 100% 컨디션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믈리에로서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컨디션이 뭐 문제가 있으면 못 먹는 거 아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베리에이션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은 올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데미지가 있는 거는 감안을 사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데미지의 영향으로 뭐 오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아까 이제 현이 매니저님께서 89년 뿌띠망상 스위트 와인을 네.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다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때 스위트면은 조금 더 데미지에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이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시드로는 이제 그래도 이름 있는 것이고 보르도니까 네. 보관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네가 그래도 DP를 해놓을 거란 말이지. 밖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건데 아까 꼬아페는 쥐랑송에선 탑이기도 하고 그리고 쥐랑송에서 제일 위에 게 폴리드 정비회라고 있어요. 걔 밑에 있는 게 이제 깡스탕스 같은 경우는 매년 만들긴 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수준의 이제 급이기는 해요. 아쉬운 거는 쥐랑송이니까 천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초부터 꼬아페 같은 경우는 올빈이 보기가 어려워요. 마이너 지역에서 탑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올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올빈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걔가 어떻게 굴려다녔을지 사실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 영빈이라고 해도 직구를 했을 때 상태가 그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빈이면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사실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데는 훨씬 더 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페널티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 번에 비교를 해보면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여기 이제 아까 시드로 색 그죠. 그거까지 해서 이제 한 번에 진짜 그러면 하면은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곽성님이 저기서 만약 쓰시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 리스트를 짜신다면 네. 어떻게? 아니 근데 저기 있었던 거는 대부분 제가 다 있으면 쓰고 싶은 애들이죠. 추천받아서 다 하신 사실 거예요? 추천사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을 리우디와 비노이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우디를 검색하세요. 소믈리에로서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영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한국 시장의 형성상 저희가 조금 더 영빈을 위주로 판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컨트롤이 하기 어렵고 손님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싶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컨트롤한다고 바뀌지가 않을 애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쓰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이제 그걸 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별의 별짓을 해도 안 돼 얘는. 론 블랑 같은 경우 늘 말씀드리잖아요. 론 블랑이 나이가 되면 진짜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엄청 재미가 있는品종인데 근데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고 내가 이걸 깨울 수가 없잖아. 나이가 들릴 수도 없고 내가 뭐 얘가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벤의 그 몇 년 이제 숙성 바로 한다고 그런 게 있었죠. 됐었으면 썼겠죠. 걔랑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게 가능하면. 그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와인이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셀러 보셔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즐기시는 폭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위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관이 돼 있는데 스위트 와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스위트 와인을 그닥 즐기질 않아요. 스위트 와인을 마시면 자기가 초심자라 느끼나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뉘앙스 자체가. 이런 건 초보나 먹는 거지. 네. 초보자들이 오면 단 거 주세요. 약간 이게 박혀 있어. 그러니까 초보자만 단 거를 먹는다 이런 느낌인데 아닌 거 알잖아요. 아 저는 스위트는 완전 좋아해요. 스위트 좋아하시네. 네. 그쵸.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에이. 우리 업장 왔을 때도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이 별로 많이 없어. 근데 네. 이제 거의 접대 이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원이 아무래도 공단이 많으니까 둘 다 경험이 많이 없는데 시키려고 하시는 게 세고 드라이한 거 주세요. 약간 표현하는 뉘앙스가 초심자 아니니까 뭐 드라이한 거 달라. 조금 더 무거운 거 달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들 좀 아쉬운 게 와인이 무겁게 느껴지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거워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조금 아쉽고 답답해요. 무겁다, 탄닌이 많은 거 이런 네. 표현이 내가 봤을 때 뭐냐면 거친 느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항상. 그치? 어. 임재범 같은. 네. 그 김정민인데. 편집자님 여기 너를 내게 주려고 한번 넣어주세요. 너를 내게 주려고. 저희 가게 오시고 좋아라 하시고 계속 꾸준히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얽매이진 않으니까
오늘만 보셔도 저희가 뭐 이렇게 감나라 뱃나라 뭐 이렇게 뭐 추천 이런 거 안 해도 원래 되게 잘 즐기시던 분이라서 3레벨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맞잖아요. WCT 3 합격하긴 했는데 왜? 그거 맞잖아. 아닌 건 아니잖아. 이 정도 실력은 돼야 이 정도 이제 와인 생활 할 수 있다. 농담이고요. 이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하신 분들도 편협하신 분들 많아요. 소믈리에 분들도 맨날 하시는 말이 난 단거 싫어요.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소믈리에가 객관적이어야죠. 그죠? 일단 근데 소믈리에가 내 스타일 아닌 데가 나와버리네.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 스타일 아닌 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안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럼 리스트가 얼마나 편협적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당연히 좋았던 품종이 있고 싫었던 품종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싫은 품종 없고 싫은 지역 없고 싫은 와인은 있어요. 메이오미. 뭐야 이 와인.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네, 저희가 세부를 이제 1편으로 이제 셀러를 보여드렸고 여태까지 오셨던 분 중에 가장 이제 뭔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즐기시는 폭이나 이런 것들 넓은 게 정말 이제 와인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산 것도 아닌데 되게 뭔가 뿌듯했어요. 갇혀져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리스트를 엄청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는 이유가 누가 와도 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와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너무 즐겁죠. 보여드리고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전문의로서도 이제 오시니까 굉장히 즐거운 부분이고 즐기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랄까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일 거고.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이제 유명한 와인들보다는 그냥 마이너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실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저 와인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다 엄청 맛있고 퀄리티도 좋은 와인들이라 저는 행복하게 와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번 뭐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은 한 번씩 구매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들 행복한 와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자기 만족, 즐거운 와인 생활 하는 게 저희가 15년 즐기는 게 뭐겠어요? 즐거우려고.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 네 항상 이제 즐거운 와인 생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와인 생활을 리우디와 비노이스타가 책임지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우디를 검색하세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대받았는데요. 컨텐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